1888년 8월 서울의 평균 기온은 무려 28.3도에 이릅니다. 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여름이라 불린 2018년, 2024년에 견줄 만한 수치입니다. 만약 공식 통계로 인정되었다면 129년간 1위를 지켰을 법한 기록적 여름이었습니다. 한국사는 로빈. 오늘날처럼 폭염경보가 울리던 시절은 아니었지만 옛 사람들도 여름의 무서움을 온몸으로 겪고 있었습니다. 조선 이전 그리고 초기 조선의 기록을 살펴보면 그때도 여름은 나라를 멈추게 했습니다. 1050년 여름, 기록에 따르면 당시 개경에서는 무더위로 인해 나성 보수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도시를 지키는 선벽조차 이 여름 앞에선 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1405년 태종 시기의 기록은 조금 더 극적입니다. 혹서에 죄수들이 더위로 죽을까 염려되어 죄질이 가벼운 이들은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치면 열사병 위험 때문에 교도소 문을 연 셈입니다. 세종시대에도 폭염은 이어졌습니다. 1430년 토목, 건축, 수리 등을 맡던 부서인 공조에 건축공사 중지를 명하고 1432년에는 죄수들을 더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석방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8월 13일 날씨가 가을 같다는 기록으로 볼 때 무더위는 8월 중순까지 이어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1443년 세종은 가뭄과 더위가 극심하니 각 고을 수령들에게 죄수들의 건강을 잘 살피라는 명을 내립니다. 같은 해 더위를 무릅쓰고 서울까지 온 여진족 도구라에게 옷을 하사하는 방안도 논의됩니다. 죄수들의 안위를 걱정하고 타국인의 더위까지 염려할 정도로 그해 무더위는 사람을 특별히 살펴야 할 재해로 인식되었던 셈입니다. 성종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484년 여름, 죄수들이 더위에 고통받자 성종은 강력범죄자를 제외하고 석방을 명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1485년 경상도 등 남부 지역에 기근이 들자 성종은 자신의 부덕함을 탓하며 대책을 논의합니다. 폭염이 단순한 날씨를 넘어 왕이 스스로를 돌아보게 할 정도의 재난이었던 것입니다. 16세기 말 조선은 임진왜란의 경랑 속에서도 여름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1593년 여름 6월 말부터 더위가 기록에 등장합니다. 비변사에서는 명나라와 일본군의 동태를 논의하며 무더위로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다고 보고합니다. 같은 날 선졸은 명나라의 경략 송응창을 직접 찾아가 전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려 합니다. 그러나 장훈익은 날이 너무 덥고 길도 험하다며 이를 만류합니다. 불볕더위 앞에 조정의 움직임마저 멈춰야 했던 여름이었습니다. 이듬해인 1594년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에는 한산도를 뒤덮은 숨막히는 더위가 생생히 담겨 있습니다. 음력 6월 11일에는 쇠라도 녹일 것 같다. 사흘 뒤엔 섬이 찌른 듯 하다는 표현이 이어지고 이튿날엔 아들 이면이 더위를 먹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음력 6월 22일에는 불꽃 같은 삼복더위가 전보다 더하다는 말로 한여름의 절정을 기록합니다. 8월 중순부터는 비와 강한 바람이 이어지며 폭염은 서서히 물러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해 여름, 전장은 더위와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599년 봄, 여름은 이미 문턱을 넘고 있었습니다. 윤달 4월 1일의 기록에 따르면 불볕더위에 밀과 보리가 타들어가고 모내기도 하지 못하자 조정은 기우제를 지내게 합니다. 여름이 오기도 전에 시작된 더위가 농사를 위협한 것입니다. 1627년 청나라 사신 유해가 무더위를 뚫고 조선을 찾아오자 조정은 편지에 이 더위 속에 직접 찾아온 수고라며 그 노고를 높이 평가합니다. 같은 해 더위가 심하니 석방 가능한 자는 풀어주라는 전교도 내려졌습니다. 1663년 비만기에 따르면 불볕더위에 가뭄이 심하여 논밭이 갈라지고 호미조차 들어가지 않았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농사는 멈췄고 대지는 말랐습니다. 더위는 자연만이 아닌 민생을 위협하는 재난이었습니다. 1678년 음력 7월 23일 양력으로 9월을 넘긴 시점에 비는커녕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자 조정은 농사를 염려해 기우제를 지냅니다. 오늘날의 9월은 기상학적으로 여름에 가까운 날씨지만 당시에는 분명 가을로 여겨졌던 때입니다. 계절을 거스른 더위는 농사를 위협했고 백성들의 한숨은 점점 깊어졌습니다.
1794년 정졸은 수원화성 축조 현장에서 백성들이 폭염에 지쳐 쓰러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습니다. 그는 불볕더위 속에 공역에 종사하는 이들이 헐떡이는 모습을 생각하니 마음이 잠시도 놓이지 않는다며 열을 내리고 더위를 식혀주는 약인 척서단 4,000정을 조제해 공역소에 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약이 아닌 백성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는 정조의 마음이 담긴 처방이었습니다. 1881년 여름 역시 사람들을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1881년 서울의 6월 평균 기온은 23.2도, 7월은 25.7도, 8월은 무려 27.6도까지 치솟았습니다. 도시화도, 열섬 현상도 없던 시절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당시로서는 매우 높은 수치였습니다. 1887년의 기록에 따르면 서울의 6월 평균 기온은 23.3도, 7월과 8월은 나란히 26.7도를 기록합니다. 이를 현대의 기후 조건으로 환산해보면 2020년 여름의 더위와 비슷한 수준으로 전통 가옥이 주를 이루던 시대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기온입니다. 불과 수십 년 전까지만 해도 보기 힘들었던 수치들이 이미 19세기 후반 조선에서 관측되고 있었던 셈입니다. 1888년 8월 서울의 평균 기온은 무려 28.3도에 이릅니다. 이는 단군 이래 최악의 여름이라 불린 2018년, 2024년에 견줄 만한 수치입니다. 만약 공식 통계로 인정되었다면 129년간 1위를 지켰을 법한 기록적 여름이었습니다. 측정 방식의 한계를 감안하더라도 조선을 숨막히게 한 더위였음은 틀림없습니다. 1890년 여름, 조선은 이미 봄부터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해 2월부터 시작된 고온 현상은 여름철로 접어들며 폭염으로 번졌고 결국 서울의 6월 평균 기온은 23.6도, 7월은 26.4도, 8월은 27.3도를 기록합니다. 서울과 비슷한 위도의 일본 야마가타 현에서도 8월 말까지 최저 기온이 좀처럼 떨어지지 않아 일평균 기온이 24에서 25도로 유지되었습니다. 1894년 여름은 시작부터 달랐습니다. 6월부터 북태평양 고기압이 빠르게 확장되며 서울, 인천, 부산 등지를 포함해 한반도 전역이 폭염과 열대야에 휩싸였습니다. 8월 1일과 5일 인천의 최고 기온은 36.7도였고 이후에도 34에서 36도의 폭염과 25도 이상의 열대야가 이어졌습니다. 부산은 한 달 내내 강수량의 0.2mm에 불과해 말 그대로 가뭄 속에 불붙은 여름이었습니다. 인천은 8월 마지막 날까지도 밤 기온이 25도를 웃돌았습니다. 그러나 9월 1일에는 기온이 18도로 떨어졌고 불덩이 같던 여름은 극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1900년의 여름은 대체로 평온했지만 여름의 끝자락인 8월 31일 인천에서는 36.1도의 기록적인 폭염이 발생합니다. 8월 하순이라는 시기를 고려하면 매우 이례적인 수치였습니다. 이 여파로 9월 1일에도 최저 기온이 24도대에 머물며 열대야에 가까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더위가 하루만 더 이어졌다면 9월 최고 기온 기록마저 갈아치울 뻔한 여름의 마지막 반격이었습니다. 기록은 말합니다. 조상들이 겪은 여름 역시 지금 우리가 겪는 폭염 못지 않았습니다. 단지 에어컨과 폭염 경보가 없었을 뿐 사람들의 땀과 숨결 속에 여름은 뜨겁게 새겨졌습니다. 이것이 조선을 멈춰 세운 계절, 불타는 여름의 기록이었습니다.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저희는 더욱 재미있는 컨텐츠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로빈의 폭염 기록.